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임급종으로 시장 진단과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시장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지금 유독 우리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대외 미국 고용지표라는 발표 경계감이 있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많이 빠진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을 보고 과연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는 것인지 진짜 국내 증시 정리하자라는 채팅방에 이 한탄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정말 언제까지 밀릴까요? 과매도 구간에 대한 인식은 언제쯤 확산이 될까요? 글쎄요.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야지만 정말 쉽지 않은 또 대답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매도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판다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안 산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2,500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구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판다라기보다는 안 사기 때문에 당분간 2,700포인트 돌파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채팅방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 국내 증시를 바라봤을 때 사야 될 어떤 매력 포인트가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도 어찌 보면 큰 메리트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또 많이 올라간다 이 공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지만은 앞으로 많이 빠진 만큼 올라갈까? 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를 바라봤을 때 지금 사도 되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등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서두에 말씀했지만 2,500포인트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매력적인 구간인데 지난번 8월 5일처럼 자신 있게 올라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즉 그 이유는 요걸로 말씀을 끝낼게요. 불확실성. 금투세를 포함한 국내 증시 어떤 불확실성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가 매수에 나설 만큼 어떤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이든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있는 불확실성,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그나마 저가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텐데 아직까지 그 매수에 대한 힘이 부재한 것이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근데 어디에서 하방을 멈추고 정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불확실성이 있는 한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 결국에는 또 금투세 너무 이제 금투세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투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든 안 하든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전 낫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내부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부디 하루빨리 되어서 그나마 좀 힘든 장에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또 체크를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별로 이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급종 만나보시죠. 오늘 강했던 테마 바로 자율주행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에 오늘 작은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섰는데 그 안에서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움직였는데요. 사실 현대모비스 오늘 이제 임급종으로 살펴볼 텐데 자율주행 이슈가 있어도 그다지 움직임이 그동안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 비중 확대한다고 자율주행 쪽을 축소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2.6% 이런 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사실 뭐 지금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사실 지금 오늘 상승에서도 최저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 보시면 최근 한 10년 동안 차트를 놓고 보시면 10년째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 주가 수준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억눌려 있는 뭐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모비스는 본연의 뭐 펀더멘탈보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고 또한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의 승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끌어올릴 만한 그러한 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뭐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모비스가 또 이제 4분기에 밸류업 정책을 이제 발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공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밸류업이 좀 포인트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사실 뭐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현대차가 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아도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현대모비스도 이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이제 지배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또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이 순환 출자고리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인데 바로 이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개념의 회사인데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0.3%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와의 그러한 사업부 이제 분할 합병을 통해서 모색을 했었지만 이제 또 주주의 반대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무산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뭐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이제 지분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제 현물 출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뭐 방안이 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현대모비스를 결국에 핵심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결국에는 핵심인데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자 참여자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뭐 현대모비스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주저하는 정책을 발표한 현대차라든가 또 앞으로 발표할 예정인 기아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을 주식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차후에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장 참여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뭐 단기적인 주주 반응 기대감으로 어제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이제 반등 정도로 추가적인 기대감을 하기에는 정말 지배 구조 개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또 필요하다. 일단 보수적인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보죠. 오늘 또 하나의 강했던 테마 바로 전기차 화재 테마입니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테마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신축 건물의 습식 스프링쿨러 설치와 더불어서 방화 설비 기준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스프링쿨러 관련주 뭐 파라텍을 비롯해서 오늘의 인급종 HD 현대 EP입니다. 정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요. 사실 파라텍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받을 때 장 초반에 강했던 HDC 현대 EP는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민테크 나노팀과 같이 그 전에 강했던 전기차 화재 테마나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하방 VR가 발동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테마에 대한 움직임도 하루가 안 가고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나요? 근데 또 이 안에서도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쉽게 접근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정말 손 빠르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와, 근데 이렇게 지금 언제 이렇게 또 윗꼬리를 크게 달았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주가가 일단은 뭐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어떤 의견을 들지는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 의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윗꼬리를 달아서 제가 매도 의견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테마의 어떤 순환매 관점을 봤을 때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지 단순히 윗꼬리만 달았다 해서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테마의 끝자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잘 보세요. 8월 때부터 보게 되면은 8월 초에 어떤 테마가 강했죠? 코로나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벤츠 전기차 화재로 해가지고 전기차 화재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딥페이크, 양자암호 갔다가 오늘 대책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끝물로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 EP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반등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동참하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갈 만한 테마가 오늘 도드라졌잖아요. 오늘 시장 상황만 이렇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을 거 예상이 되는데 네. 다음 주는 일단 뭐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겠지만은 자율주행 쪽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딥페이크 그리고 양자모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테마의 어떤 순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그렇게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네네. 10월에. 그렇죠. 그럼 자율주행 테마가 오히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사실 지금 퓨런티어가 상한가가 풀렸거든요. 풀렸죠. 네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여기도 다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테마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 네네네. 힘.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대장 볼까요? 네. 왜냐하면은 대장은 시장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기 시세냈던 때문에 종목이 대장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굳이 이거는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시장을 대장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대장을 네. 시장에서 결정해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미처 내가 어제 네네. 팔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파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거에 테마주였던 경험을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물렸을 때 과감하게 한도 끝도 없이 물리는 경험이 있다, 한도 끝도 없이 물렸던 경험이 있다라고 네네. 본다라면은 그냥 과감하게 제가 끝물에서 잘못 잡았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자르는 게 전기차 화재 테마도 마찬가지고 자르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테마. 그래서 테마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데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또 별개로 봐야 돼요. 너무 테마가 제각각이에요. 어제 한커미드가 상가 갔잖아요. 상가 갔다고는 쭉 밀려버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파라텍도 똑같은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파라텍이 상한가를 지키고 있기는 하나 지금 전기차 화재 테마 지금 다른 종목들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네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 오늘 급락하고 있는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테마에 대한 힘 네네. 퓨런티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급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급종.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 와, 이 종목은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KTNG 살펴보죠. 여기는 이제 경기 방어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 그러면서 꾸준히 또 이런 불안한 장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KTNG 네. 차트 보셨어요? 네, 봤어요.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요즘 통신 뭐 이런 방어 성격, 방어도 방어지만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부각이 되는데 KTNG는 급등했을 때 사실 이게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주라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잘 가고 네. 있으면 조용히 잘 가는 종목은 네네. 관심 유효할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지금 사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적인 어떤 유사성을 봤을 때 일단은 KTNG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라기보다는 지금 저는 매수 안 할 것 같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이 5일선을 타고 급등하는 그런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까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통신주 플러스 해가지고 KTNG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매력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차트가 안 꺾이고 지금 버티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갈 것인가. 그리고 요 종목 말고 과연 대안이 없나?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전 충분히 대안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글쎄요.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력이 얼마만큼 또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 상승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지금 주주 환원책 때문에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저는 그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거든요. 시가 배당률 보니까 4.4%더라고요. 그러면은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작년에 현대차 우선주가 7.7%였거든요. 대신증권은 7.4%예요. 그쪽이 더 낫지 않나요?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을 봤을 때 제가 그 종목 교육에서 한번 소개했던 종목인데 한국셀석이요.
요건 DPS가 25,000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대안이 될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진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넌 뭘 선택할래?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KTNG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 우선주라든지 아. 대선증권이라든지 한국셀석이라든지 좀 그게 낫다고 봐요. 한국시에서가 거기 꼈네요. 네. 자, 뭐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KTNG보다는 다른 네네. 쪽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또 많이 오른 주가에 추격 매수 하기에는 좀 네네. 부담스럽다라는 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권미정 캐스터 받아주시죠.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하방 VR가 발동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상승률 최상위에 있었던 종목들이 하방 VR가 다수 발동되면서 급등과 급락세가 빠르게 교차하는 어지러운 시장인데요. EN셀이 조금 전 하방 VI, HR과 우듬집합은 상방 VR 발동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샘, MK, C11 하방 VR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보안주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4종목 중 2종목은 양자암호 관련주, 나머지 2종목은 보안 관련주였는데요. 4종목 모두 오전장 중 급락하면서 하방 VR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보안주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윗골인 달린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모니터랩, 한컴위드, 장 초반 오르는 듯 하더니 모두 급락했고요. 한싹과 M83 모두 하방 VR가 발동됐습니다. 각 종목들 현재 12%대에서 8%대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DB금융투자입니다. 전일장 마감 후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을 2027년 말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3년간 당기 순이익의 최소 4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5% 이상의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29%까지 급등하면서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현재도 25%대 강세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도 워낙 테마주들이 많고 그래도 그 안에서 역시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을 안고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오후장에도 탄력 가져가고 있는 DB금융투자 마지막 임급종으로 VR 발동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업가치 재고 이 기대감 나오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KTNG도 그렇고 네. DB금융투자도 그렇고 급등하는 거 보면 불안한 장에 그나마 그렇죠. 좀 지켜보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매매에 대한 매력도까지 봤을 때는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시장 상황이 좀 최근에 뚜렷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좀 믿을 만한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 증권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좀 최초로 오늘 이제 밸류업 정책을 밝혔죠.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주주환원율을 4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이제 최소 이제 5% 이상과 또 자기 주식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주환원율 40% 이상을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 3년 전 2021년도에 이제 순이익이 거의 한 1,000억이 육박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 주주환원율 당기 순이익 한 1,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억이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한 16% 육박하는 네. 거거든요. 물론 그만큼의 실적을 내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순이익이 한 350억 정도이기 때문에 만일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러프하게 가정을 해서 지금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한 10%대를 충분히 볼 수 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강한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죠.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트레이딩 관련해서 수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PF 관련이란 이슈도 계속해서 충당금을 적립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와 함께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향후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 올해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지금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네. 좀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오늘의 좀 그러한 밸류업 정책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밸류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또 부각시켰던 DB금융투자 오늘의 긍정 시그널로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임급종으로 시장 진단 그리고 종목별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